안녕하세요. 네,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너는 제가 나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긴 고민을 한 끝에 진행을 했는데 촬영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눈 시간은 한 1시간 3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초반 30분 정도만 녹화가 되고 나머지 뒷부분은 사라졌거나 아니면 초반 30분까지만 녹화가 되고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마 카메라 문제보다는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발생해서 녹화가 앞에 30분까지만 된 것 같다.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뒷부분 1시간 정도는 저도 확인을 못한 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죄송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1시간 30분 동안 정말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그리고 그 속에는 저처럼 이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들으시면 충분히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워크래프트 2, 3까지도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오갔는데 그걸 들려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게 참 아쉽네요.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번 영상은 베타 테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제 실수는 아니었고 불강력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된 구독자와 함께한 특정 영화의 스포일러 리뷰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영화가 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분 이나마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오빠네. 아버지. 진짜 어색하긴 어색하다. 아니 안 어색해. 저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라가지고. 처음이죠. 방송국에서 할 때가 더 편했던 것 그런가?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대부분 다 그랬죠. 너무 뻘쭘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뭔가. 익숙해지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문세입니다. 제가 그 썰전 출연 소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풀지 못한 아이템이 무궁무진한데 오늘 그 중 하나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곧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하는 아이템이 무엇이냐, 워크래프트에 대해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과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마련해 본 자리입니다. 그 이름하여 구독자와 함께한 워크래프트 전쟁의 소마 스포일러 리뷰 시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바쁘시겠죠?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 코너를 예전부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 워크래프트가 아무래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영화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하고 좀 힘들게 진행을 했는데 당첨자 발표를 했더니 한 분은 연락이 없으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와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오겠다 해서 이제 약속 장소랑 다 공지를 했는데 그분도 정작 좀 전에 7시 넘어서 연락이 와서 날짜를 착각했다고 토요일인 줄 알고 그래서 그분도 못 오시게 됐고 그 전에 그보다 앞서 이제 워크래프트 잘 아는 사람으로 출연하기로 했던 분이 또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다 해서 까딱했으면 여자분 두 분이랑 저랑 식사할 뻔했는데 다행히 형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셔가지고 급하게 모집을 했는데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 영화를 보셨죠? 네. 물론 영화 보셨을 거고 몇 번씩 보셨어요? 저는 2번 봤고 내일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또 저는 2번 봤어요. 2번 보셨어요? 네. 저는 한 번 봤어요. 저도 한 번 봤거든요.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나? 여자분들이 더 좋아할 영화였나? 이게 너무 오래인데? 물론 이 두 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근데 저 솔직히 보기 전까지는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로튼토마토에서 그죠. 평점이 너무 워낙 이상- 너무 낮았죠.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맞아, 너무 낮았죠. 아 그만큼 별로일까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요? 괜찮았어요. 하긴 그러니까 두 번을 보셨겠지. 제 의지로 두 번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네, 그리고 수현님은? 저도 뭐 처음 봤을 때 그래픽 효과나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3D IMAX로 한 번 더 봐야겠다 싶어서 일반관에서 네, 보시고. 보고 두 번째 네. 그리고 저는 한 번을 봤는데 혼자 봤거든요. 밤에 새벽에 가서 혼자 가서 봤는데 혼자 보기 잘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다. 이런데. 저는 이제 게임을 알고 어느 정도 배경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봤지만 만약에 여자친구라던가 네. 영화 잘 모르는 친구랑 같이 여자친구 없잖아. 그죠? 여자친구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네. 마음 아프다. 지금 혹시 냉전 상태 뭐 이런 걸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방금 형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제가 뭐 리뷰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다르다. 그리고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안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보기 전까지 되게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게임을 모르니까 네이버한테 검색해서 좀 세계관 알아가자 했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별 도움 없이 그냥 보러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친절하고 막 그런 건 없던데요? 그죠? 저도 네. 그랬었거든요. 저는 완전 그거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딱히 생략돼 있거나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형수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화 자체가 기승전결은 별 문제는 없는데 저 캐릭터가 왜 저러지? 이런 그래요? 왜 저러지? 뭐 예를 들어 메디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배신을 하지? 뭐 이런 느낌. 저는 근데 그걸 그렇게 무리 없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물론 영화상에서 표현이 안 된 백스토리가 있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 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랬구나. 또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까 아니,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아니까 뒤 뭐 배경 설정이라든지 인물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아는데 영화에서는 막상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된 상태라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왜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는데 좀 동의하는 게 네. 좀 뜬금없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카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냥 시체 뒤지다가 잡힌 범죄자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메디브 보자마자 쟤 데리고 합류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애 자체가 마법 공부하다가 탈주한 사람이나 다름없는 건데 걔를 뭘 믿고 처음 본 애를 너 이제부터 수사할 거니까 같이 가자 이러면서 왕국의 존망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되게 저는 이상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설정집이라고 하는데 보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걸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가로나인가요? 네. 가로나가 이제 뭐 그 오크 종족의 언어도 하고 인간의 언어도 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뭐 설정상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게 국어에 능숙한 캐릭터다. 이렇게 설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니 근데 부분이구나. 영화에서 그랬어요. 네. 너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포로? 여기 와서 온 포로한테 배웠다. 네. 근데 포로한테 뭐 2, 3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로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죠. 얘는 언어가 천재구나. 천재구나. 근데 그런 간단한 설정 같은 경우는 저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런 지적이 나왔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 오크 종족이 원래 살던 네. 그 행성인가요? 드레노. 다른 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 드레노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했다고 비판을 하던데 아. 사실 저는 그게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개상에 그 행성이 뭐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건 그거였죠. 저는 이제 오크가 왜 인간 세계를 침략하느냐
그걸 설명할 때 이제 드레노가 네. 그뭐 황폐화되는 바람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쪽으로 오게 됐다. 네. 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문제를 삼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이게 게임상에서는 드레노 오크들이 이제 침범을 한 이유가 네. 단순히 이게 황폐화가 돼서 침범하는 스토리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는 네네. 이제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는데 이제 자기 역할을 이래서 그런 거였어요. 이래서 근데 만약에 영화에서 그런 백스토리가 지지부진히 계속 나왔다면 좀 지루해졌을 것 같고 원래 백스토리가 따로 황폐화된 거 말고 또 다른 예, 다른 이제 악마들이 오크들을 조종을 해서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니들이 가서 대신 싸워라고 해서 오크들을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실제로 백스토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게 메디브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예, 메디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스토리를 만약에 영화에 다 집어넣었다면 영화가 2시간 안에 그렇죠, 진행될 수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뭐 리뷰에서 얘기했지만 차라리 지금 1편에 담긴 이야기를 둘로 나눠야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인간의 심장박동처럼 네.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주요 인물 4명이 네. 각각 전부 평지풍파를 겪잖아요. 메디브는 메디브대로, 가루나는 가루나대로, 뭐 또 누구야 듀로탄도 그렇고 안도인 로스도 그렇고 심지어 왕도 그렇잖아요. 뭐 왕이야 뭐 한 포인트 딱 그랬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변 그 인물 4명이 어떻게 보시면 어땠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빨라. 전개가 너무 빨라. 네, 이런 빨랐죠. 느낌이 그 이야기를 다 넣으려다 보니까. 네. 전개가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축약되기도 전체적으로 많이 축약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축약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뜬금없이 나와서 예를 들어 뭐 듀로타는 갑자기 뜬금없이 뭐 굴단이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고라를 신청한다 뭐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근데 의외네요. 저는 진짜 게임을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뭔가 저랑 뭐, 맞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이제 이걸 뒷배경을 다 아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생략이 되니까 오히려 의문을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영화가 좀 독립적으로 네. 좀 나올 필요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개봉 전부터. 그래서 뭐 캐릭터에 있어서 과장이나 생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 그 이전의 배경이나 설정을 처음부터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생략이나 뭐 아니면 예를 하나 들면 이제 호드가 명예나 힘을 이런 걸 엄청 중요시 네.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맞아. 사람들이 지적을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게 어쨌든 진짜 호드는 뭔가 그 명예를 실제로 중시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타락한 불단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것이 계속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종족이 호드란 종족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뭐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논리적인 네. 그 듀로탄이나 네. 그 오크 종족 자체가 매력적이었던 게 네. 마냥 악당은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최소한으로 이제 그 드레노어 네. 오크 종족 행사 네. 차원 그러니까 그 드레노어가 황폐화됐다는 걸 설정을 집어넣은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 만약에 그것까지 빠졌으면 얘들은 그냥 악당이에요. 그냥 인간을 짓지 않아. 그 흔히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오크하고 다를 게 없는데 그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작지만 뭐 짧지만 그런 배경 설정도 넣었고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는 같은 경우도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야만인이라도 네. 물론 뭐 다른 종족을 해치고 네. 뭐 살인도 일삼도 하지만 적어도 그 네. 막고라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존중하고 네. 그리고 명예를 따르는 뭐 그런 설정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지만 네. 그래서 뭐 오그림이나 네. 아니면 블랙핸드 이런 그 오크들 네. 오크 맞죠? 그래. 헷갈리죠. 이제 그런 캐릭터들도 그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호드 안에서 호드 대 호드 아니면 호드 대 인간 이런
그 갈등을 그 캐릭터마다 다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블랙핸드도 막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자기도 그 안에서 흔들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확실히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그 블랙핸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네. 모습이 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게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아 그거구나 이렇게 딱 깨달은.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안토니 로스 있잖아요. 네. 걔는 게임상에서도 그렇게 사기 캐릭터인가요? 아, 저 진짜 이거 보면서 했던 게 딱 하나 꼽자면 그거였어요. 네. 그 블랙핸드 같은 경우는 듀로탄도 그 뭐 좀 힘겨워하지 않았나요? 네. 밀렸죠, 영화상에서는. 막보라 때 너무 네. 웃겨가지고 둘이 근데 그런 듀로탄조차 밀렸는데 안도인 로서는 한 방에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게임상에서 저렇게 강한가? 이렇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게임상에서는 워낙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게 좀 뒤죽박죽이어서 네. 누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긴 못했겠지만 거의 이게 비등비등한 캐릭터였거든요. 블랙핸드. 예, 블랙핸드와 네. 실제로 그 캐릭터 조정하거나 해서 뭐 안두인이랑 싸울 수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대충 그 게임 내 설정이나 네네네. 이런 걸 능력치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비등비등한 걸로. 비등비등한데 거기서는 한 방에 보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좀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두 가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걸 보면서는 이만큼 안도인 로서가 강하다 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거나 네.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뭐야 쟤 뭔데? 오크건 인간이건 급소놀이니까 너무 어이없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너무 그냥 뭐 최소한 한 10합 정도는 주고받고 네, 싸우다가 맞아.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블랙핸드라는 캐릭터 자체가 오크 종족 내에서는 싸움으로는 네. 이거잖아요. 한 번에 보내버리니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게임상에서도 저렇게 가는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비등비등한 네. 설정이라고. 그리고 또 듀로탄 같은 경우는 죽었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게임상에서도 죽긴 죽죠. 네. 그걸 잠깐 알아봤었는데 안도일로서도 나중에 죽는다면서요. 네, 나중에 좀. 네. 근데 그게 원래 그 듀로탄이 죽는 게 게임 1편에서 죽나요? 게임에서도 1편에서 죽는 걸로 나오고요. 검색해보니까 그렇다고. 1편에서 죽고 2편에서 아마 영웅이 바뀌는 걸로 제가 이 감동을 하긴 한데 네, 네. 죽는 걸로 좀. 네, 2차에서 죽어서 감독서 그 영화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자식들이 네네네. 나오잖아요. 걔가 스랄이죠, 네. 마지막에. 그 파란색 네. 조그마한 오크가 네네. 스랄이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제 뭐 어린 왕자를 이렇게 한번 출정하기 전에 어린 왕자를 한번 쓰다듬어서 인간의 예, 네, 바리안. 바리안리여서 기억이 안 나지? 네. 그 그래서 아들 아빠 왕이 가기 전에 네네네네. 뭐 죽었을 때도 이렇게 엄마 옆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대결의 구도가 그 두 영웅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아마 후속작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일단 그렇죠. 잠깐씩 등장을 시켜놓은 게 아닌가. 근데 그걸 바로 소화하기에는 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갑자기 지금 1편에서는 안도일로사랑 이제 듀로탄이 대립아닌 대립구도로 남았는데 2편에서 바로 또 스랄이랑 이렇게 바리안. 마리안을 내세우기는 또 너무 급격하지 않나? 근데 또 떡방 들린 게 가로나가 죽였다고 막 그런 식으로 네. 했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오크 전들 이러면서 또 분노를 이를 갈겠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개가 딱 있는데요. 그 오크가 색깔이 두 개잖아요. 네. 초록색하고 갈색. 근데 네. 그게 맞아. 그게 웃긴 게 메디브가 막 뭐 저주의 마법인가? 그런 거 죽음의 마법 뺐을 때 초록색 애들만 죽고 갈색은 안 죽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배경 스토리상은 원래 오크는 갈색이에요. 원래 음. 스토리상은 이제 실제 오크는 갈색인데 그 굴단이 있었잖아요. 그 아. 지역 마법을 쓰는 굴단이 너희들의 힘을 세게 해주겠다라면서 이렇게 그래서 탕수육 소스 같은 걸 이렇게 주거든요. 탕수육 소스 같은 걸 이렇게 먹어. 그걸 먹으면 너희 오크들이 강해진다. 약간 블랙캔서 때 그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준 것처럼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탕수육 소스를 주는데 그걸 이렇게 먹게 되면은
색깔이 이제 녹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사슴에서 막 이렇게 빼가지고 하니까 초록색으로 변한 네. 거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듀로타는 그 탕수육 소스를 먹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색 피부를 유지했던 거고 듀로탄이 리더인 서리 부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족장이 먹지 않기 때문에 다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오크들은 원래 오크의 색깔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오크들은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녹색 피부가 되었죠. 아, 좋은 정보네요, 진짜. 모시기 잘했네. 그러면 그 오그림 있잖아요. 오그림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그림도 나중에 역할이 커지겠네요. 영어 게임상에서는 그 오그림이 계속 그 망치를 네,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굉장히 네. 굉장히 유명한 망치거든요. 이제 그게 나중에 아까 그 얘기했던 스라라에게 이제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맞다. 그 마지막에 사람이 이렇게 드는 거. 사람이 들었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만나게 돼요? 오그림하고 네, 그렇죠. 스라라고. 그래서 이제 오그림 게임에서는 오그림이 쓰라의 은사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아기가 이렇게 든 사람이 인간 장군이 아기를 이렇게 들어서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키운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왕하고 싸워요? 어떻게? 걔도 인생 역경이 네, 만만치 그렇죠. 않겠네요. 네. 근데 막 인간한테 막 길러줬던 사람, 오크가 어떻게 갑자기 왕하고 막 이렇게 오크의 편이 돼가지고 싸워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과정도 네. 만약에 영화로 나온다면 네. 대박인 거지. 와, 아니 대박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손에서 컸는데 네. 나중에 다시 오크의 편으로 가게 되는 그 험난한 인생 역경을 그냥 나올 줄 또 알았어. 어떻게 그려넣어 그걸.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랄이 인간한테 키워지면서 되게 엄청 많은 걸 배워요. 뭐 진짜 인간들이 배우는 지식이나 학문 이런 걸 네. 배우면서 똑똑해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오크니까 이제 아마 그 게임에서는 이제 포로 같은 걸로 오크들이 계속 이제 잡혀요. 전쟁이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두 종족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쓰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포로 수용소 이런 데서 이제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이 노예의 삶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탈출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부모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오그림한테서 전해 듣게 돼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스라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나 이런 걸 워낙 좀 많이 당해왔고 인간 세상에서. 네, 인간 세상에 당하면서 이제 외모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노예 생활, 그러니까 투기장이죠. 투기장에서 완전 전사처럼 살다 보니까 이제 전투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습득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또 이제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또 이제 또 그런 수라를 이렇게 보살펴주던 착한 인간. 착한 또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 소설상에서는 이제 그 아가씨가 그 쓰라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해서 머리를 이렇게 쓰라 앞에 탁 떨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워크래프트가 가진 최대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스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 역정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금 그 얘기만 들어봐도 왜 얘가 인간으로부터 등을 돌리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근데 이 과정이 다 담겨야 이게 매력적인 건데 1편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어영부영 이렇게. 만약 다음 영화에서 뜬금없이 그냥 쓰라리 갑자기 오크 편을 듣는다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때 얘가 이런 상처가 있어갖고 오크 편을 듣겠지라고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또 오크 편 들었나 보다 이러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과정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흥미진진한데 과연 이게 이쁘게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담길지 그게 좀 우려가 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게 과연 다음 영화에서도 정말 이 게임의 스토리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영화 자체도 또 다르게 각색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이러니인 게 이것도 리뷰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사실은 진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고 했으면 이제 좀 더 철저하게 각색을 좀 더 대폭 각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워크래프트가 가진 매력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 왜냐면 지금 주인물 4명이나 있어요. 2명으로 줄인다고 생각해보면 물론 그거는 그거대로 영화대로 뭐 괜찮겠지만
그리고 저는 뭐 영화는 영화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가진 이야기의 매력은 영화로 못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결국 특히 제가 말했던 게 저 진짜 이번에 정말 이 워크래프트 보면 가장 좋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마법 네. 마법 쓰는 거. 아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었고 너무 멋있어. 정말 스펙타클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를 들면 만약 인물을 줄인다 하면은 당연히 뒤로 턴하고 안도인 로서가 중심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마법사가 등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등장을 해봤자 뭐 반지의 제왕의 겐달프나 겐달프처럼 보이기도 힘들 거야. 겐달프보다 더 비중이 낮았던 사루만 정도의 비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게임 팬들 입장에서는 더 아쉽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영화가 워크래프트가 나오기 전부터 그 예고편에 막 마법을 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저 마법이 어떻게 표현될까? 설마 또 반지의 제왕처럼 간달프가 그 모기약 이게 막 뿌리잖아요. 모기약 왜? 뿌리니까 겐달프도 그 발록이랑 싸울 때 멋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근데 마법사인데 지팡이로 때려 죽이잖아요. 맞아. 네, 그런 장면에서 이게 좀 마법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워크래프트에서 워낙 또 화려하고 멋있게 나와줘서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텔레포트 할 때 진짜 저 짤렸어. 깜짝 놀랐었어요. 맞아. 이거 보면서. 그렇게 화끈한 마법을 시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정말. 반지의 제왕도 반지의 제왕은 좀 그냥 임팩트 있게만 딱 보여줬잖아요. 그 발록하고 겐달프가 발록하고 동굴 같은 데서 싸우는 그때 샬위 다 이런 샬위 해야 나 지옥으로 가는 지팡이 꽉 이렇게 번쩍하는 맞아, 거 번쩍. 그 정도 선에서 보통 그쳤는데 이걸 정말 멋지게 다 표현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큼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왕 있잖아요. 죽은 왕. 난 그 친구가 딱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멋있게 돼. 그죠? 네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이제 인간과 오크의 화합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제 가만히 보면 쟤는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그 장면은 정말 저도 그랬었어요. 뜬금없이 너무 뜬금없이 하니까 왜냐면 그 전에도 왕이 비중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사도 몇 마디 없었고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라는 걸 드러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데 갑자기 숭고한 희생을 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웬 영웅주의인가 이게 좀 걸렸는데 게임상에서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그 왕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상에서도 네. 되게 자유롭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근데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편. 원래 게임 1편에서는 그 왕의 아버지부터 시작한다는 네, 거죠. 그죠. 왕의 아버지가 그죠. 죽고.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이제 네.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영화 1편에는 게임 1편의 이야기도 다 안 담겼죠.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빠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정도면 한 번 그러면 두 분이 생각했을 때 게임 1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 한 몇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상에 있는 얘기만 딱 봤을 때도 네. 이거는 최소 2편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2편, 그러니까 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각 캐릭터들 간의 뭐 설정, 배경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전 3편까지도 그죠? 네, 충분히 많이 그것도 썼어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메디브 얘기만 가족사만 해도 맞아. 엄청 나오니까 저도 1편 같은 경우 한 3편, 2편에서 3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워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늘어지니까 네, 너무 늘어지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국내의 워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보다는 2, 3 와우를 그래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모집 볼 때도 2부터 했다는 분들이 많았구나. 원 같은 경우 워낙 네, 옛날 오래됐죠. 게임이고 그래픽이나 이런 게 지금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뒤에 1시간은 사라졌죠.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말 허탈하네요. 다시 한번 어제 참석해 주셨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에게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에 정말 적당한 영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영화가 나오면 또 한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그 중에서 몇 분을 초대해서 함께 이제 스포일러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